위안차이프는 1964년 11월 17일 중국 화난성 리조우시 위엔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위엔카는 워낙 산세가 험한 지역이라서 외부인이 쉽게 들어가서 정착하기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외부로 나오기도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공부에 소질이 없었던 그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16세의 나이에 일자리를 찾아봐야만 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지역에 중학교라고 해봐야 몇 안 되는 학생의 초등학교와 별다를 것이 없는 학업 수준이었지만 차이프는 그 수업마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중학교를 중퇴한 그는 산지성 건설 현장의 막노동꾼으로 첫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차이프는 그곳에서 3년 동안 일하며 벌어들인 돈 전부를 부모님에게 송금하고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식사로만 끼니를 때울 정도로 효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즐거웠다. 기회가 되면 다시 연락 한번 할게. 어디 가? 나 일본에 군대 가기로 했어. 그런 데를 왜 가는데? 거기 가면 끼니 걱정할 일도 없고 대대할 때쯤이면 목돈 챙겨서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전역하고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하나 알 수 있을까 해서. 아유, 나 늦었다. 그럼 잘 지내? 1983년 11월 차이프는 진구가 군에 입대하자 자세한 지원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군 입대는 생각보다 쉬워 곧바로 입대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부모는 가난에 고통받던 아들이 더 이상 일자리나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밥도 준대? 네. 돈 나 줄까? 네. 아이, 그럼 가야지. 애미도 갈 수 있는 거냐? 왜요? 이제 그만둬 영감탱이 품에서 벗어나고 싶구나. 군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몰랐던 차이프는 텔레비전으로 군인 퍼레이드를 보며 한눈에 반했습니다. 지원은 했지만 입대하는 동안 군 생활이 어떨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려한 꽃 리본을 가슴에 달고 전장에서 적진을 향해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었습니다. 차이프는 실제로 그런 군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설레임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차이프가 군에 입대하고 그는 중국과 인도 국경지대인 신장지구 북부 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군다! 반가! 선착순 5명이다! 저기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잘못돼! 야! 말대꿀 시간에 나 좀 퍼먹으러 저기 기둥 돌고 온다! 실수 알겠습니까?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군 생활은 차이프가 생각했던 그런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구타에 매일 흙탕물을 튕구러 해야 하는 고통은 차라리 공사장 인부로 벽돌 나르는 일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차이프가 경계를 섰던 지역은 인도와의 국경 지역이라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분쟁이 발생하며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는 한 번 초소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있어야 하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근무하던 한 병사가 저녁만 되면 어두운 불빛 아래서 책을 읽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루일병님, 혼자 뭐 보시지 말입니까? 루일병은 허겁지겁 책을 숨기며 아무것도 아니야. 나 잠깐 바람 쐬러 요 앞에 좀 갔다 올 테니까 경계 잘하고 있어. 루일병이 나가고 그가 했던 행동이 궁금했던 차이프는 서랍장을 뒤져봤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꺼냈는데. 차이프는 서랍장에서 색바랜 누런 책 한 권을 바라보며 이게 책인가? 차이프는 선뜻 서랍장 안에 있던 책을 집어들지 못하며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그 책 중에 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녀의 마음? 자이프는 서랍장 안에 있던 책들을 들춰보며 이건 또 뭐야? 간호사의 달콤한 꿈? 한 장 한 장 책을 읽어내려가던 자이프는 읽으면 읽을수록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래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필로 써놓은 음란 서적이 틀림없었지만 이런 서적을 처음 접해본 그로서는 이런 음란한 내용 자체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 자이프의 꿈속에 자꾸만 나타나는 간호사의 행동에 흥분하다 깨어나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1984년 7월 14일 새벽 국경수비대 근무를 한 지 1년이 지나갈 무렵 혼자 보초 근무를 서고 있던 자이프는 근무 시간에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책에서 보았던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저녁. 뭐야? 이거 씻는 소리 아니야? 자이프는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자이프는 이제 막 샤워를 마치고 들어가려는 여성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성은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방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녀의 야한 모습을 본 순간 자이프는 책으로만 보았던 남녀관계의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씨, 미치겠네. 근무소로 부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자이프는 인생에 단 한 번 있을지 모르는 기회라는 생각에 담벼락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깊은 잠에 빠져들 때까지 기다렸다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방 한쪽에 메고 있던 소총을 내려놓았습니다. 늦은 새벽이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그는 잠들어 있는 그녀를 덮치기 위해 안경도 소총 아래에 벗어두고 차례대로 군복을 벗었습니다. 누구세요? 자이프는 깊이 잠들어 있을 줄만 알았던 여성이 잠에서 깨자 너무 놀라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자이프는 바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간 칼을 꺼내며 소리 지르면 이 자리에서 죽여버릴 거야. 자이프는 상상 속으로만 생각했던 여성과의 관계를 난생 처음 경험하게 되자 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자이프가 방심하는 사이 도망치려 했는데 여성이 소리 지르려 하자 자이프는 너무 놀라 내려놓았던 소총과 옷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서둘러 도망가는 바람에 벗어두었던 안경을 챙기지 못하고 그곳에 남겨두고 말았는데 그 안경에는 군부대에서 분실을 막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놓았었습니다.致命적인 실수를 하고만 자이프는 아무 일도 없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여성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조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군복을 입은 남성이 방에 들어왔다는 진술로 인근 군부대 군인 중 자이프라는 남성을 찾아 검거했습니다. 구치소로 끌려간 자이프는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했으나 얼마 못 가 다시 검거되며 마클라마칸 사막에 있는 노동수용소로 보내져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삼엄한 감시 속에 사막 한가운데서 노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54년 설립된 하리회이취라는 노동교화소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모아두는 곳이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살인에 폭행들의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왔던 죄수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화소는 수차례 소속과 명칭이 바뀌면서 1989년 법무부 산하 노동개혁관리국으로 편입되어 탈옥을 꿈꾸는 죄수들은 개선된 시설로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이프는 성실하게 교도소 생활을 했던 터라 별탈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취사장에서 식사하던 어느 날 요리하던 중 취사병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야! 뭐해! 빨리 병원으로 옮겨! 그날 이후 자이프는 손가락이 절단된 죄수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뭐야? 그럼 손가락이 다 없어지면 치료될 때까지 병원에 있다가 일반 교도소로 보내주는 거야? 아이씨, 손가락이 없으면 노역을 못하니까 이놈들이 교도소로 보내는 거구나. 며칠 후 자이프는 주방에 있는 중식도를 들고 왼손 네 손가락을 모두 잘라냈습니다. 그날 이후 자이프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했으나 잘려나간 손가락은 수술을 하지 못하고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교도관들은 자이프에게 힘든 일은 시킬 수 없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 자이프는 교도소로부터 새로운 보직을 명받게 되었습니다. 1992년 한 손밖에 사용할 수 없는 자이프는 목화장에서 목화 따는 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게 손 내밀어봐. 한 손은 손가락이 없어서 일하기 힘듭니다. 알았으니까 너는 물건 들고 나르는 일은 하지 말고 한 손으로 목화놨다. 괜히 물건 나르다 쏟아버리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말이야. 그 이후로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이프는 4번의 감형을 받아 징역 6년을 살고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5월 22일 출소한 자이프는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을 억울하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만든 여성들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올해 34세로 고향에 돌아온 자이프는 자신이 전과자라며 면회 한 번 찾아오지 않고 편지도 보내지 않았던 친척과 부모에게 서운한 마음이 많았는데 알았으니까 닥치고 돈이나 좀 줘봐. 자이프는 불구가 된 손으로 부모에게 손 벌리며 아니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부모한테 이렇게 손 벌리고 사는 게냐? 닥치고 돈이나 내놓으라고. 나 교도소 갔다 와서 성질 더러워진 거 몰라? 잠잘 때 확 불 한번 질러볼까? 알았다. 줄 테니까 제발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라. 애미가 아주 무서워서 살 수가 없구나. 그러길래 아들 방에 가 있는 동안 면회라도 한번 와보지 그랬어. 마을 사람들은 행여나 그를 마주칠까 두려워 땅만 보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훔쳐가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범죄자였습니다. 자이프는 빈둥거리며 할 일 없이 지내는 것도 지쳐갔고 뭔가 새로운 흥미거리를 생각해보던 어느 날 1998년 7월 15일 저녁 며칠 동안 일자리를 찾아 안양시 공장 일대를 돌아다니던 자이프는 무더위에 지쳐 잠시 잔디밭에 누워있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휴, 깜빡 잠들었네. 잘 잤다.
미안해. 낮에 잠자면 저녁에 잠 안 오는데. 기지개를 펴던 차이프는 저 멀리 잔디밭에 혼자 누워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서려던 차이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 복무 시절 읽었던 소녀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그 소설 한 권 때문에 인생이 바뀐 것을 생각하면 마주치는 모든 여자들 살해하고 복수하고도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소녀의 마음. 좋지. 그년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말이야. 차이프는 그녀가 누워있는 잔디밭 뒤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반항할 수 없게 제압한 후 그녀의 옷을 벗기고 폭행했습니다. 이를 마친 차이프는 두 손에 쥐고 있던 벨트로 그녀의 목을 감아 힘껏 조였습니다. 죽으라고. 올해 21세인 여성 근로자를 폭행하고 살해한 차이프는 1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쾌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7월 17일 차이프는 양군의 한 방죽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던 여성을 납치해 산속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여성만을 골라 살해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차이프는 풀숲에 숨어있다 외진 곳을 지나가는 여성을 끌고 들어가 폭행한 후 돈을 빼앗고 살해하는 방법으로 수많은 여성을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얼마 못 가 검거될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주기적으로 장소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차이프는 산동성과 북경 일대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인적이 드문 내몽고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1998년 7월 29일 내몽골 초원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던 중 노 부부가 그 광경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인근에 있던 주민들이 달려왔는데 그는 노동으로 단련된 날렵한 몸으로 재빨리 도주해 잡히지 않았습니다. 차이프는 그 이후로도 1998년 8월 3일 교평촌 마을에서 30세 여성을 폭행한 후 살해했습니다. 그때 목격자의 진술로 진양홍이라는 남성이 검거되었는데 그 목격자는 바로 길을 지나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경찰은 양홍을 범인으로 지목한 초등학생의 증언을 바탕으로 범인을 검거했다며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살인은 2000년 5월까지 이어갔습니다. 2000년 5월 12일 화난성 신상의 직업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장년의 뒤를 쫓아가 살해했고 2000년 6월 13일 저녁 8시 화난성 자우주시 풀숲에 숨어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여성을 덮쳐 살해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도 2000년 6월 25일, 11월 22일에도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으며 200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범행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2001년 2월 5일 눈 내리던 그날 밤 차이프는 잠들기 전 사색에 잠기며 담배 한 대를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 덮인 산 풍경을 바라보던 그는 2001년 2월 6일 돌연 집을 나와 1시간 동안 산길을 걸어 란저우시 위안강 경찰서 앞을 서성이다 경찰서로 들어가 자수했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셔서 다짜고짜 찾으라고 했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동안 한 20명의 여성을 살해했는데 요즘 불면증에 잠도 못 자고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해 고통스러워서 찾아왔습니다. 아유,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라도 좀 해줘야 찾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1999년 내몽골, 산시성, 허난성 등 불숲에서 시신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저는 당장 시간 지호수가 유영사 뭐하고 있어? 당장 태어나니까 뭐하고 있어? 자이프는 경찰서로 들어가자마자 자신이 그동안 20명의 여성을 살해한 살인범이라며 살인이 지겨워 더 이상 살 수 없어 자수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년간 강도, 강간, 살인 등 41건의 사건과 20여 명의 여성을 살해했다며 구체적인 장소와 내용을 설명해주자 경찰은 그동안 수백 명령이 떨어진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2001년 자이프는 란조우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 죄 없이 자이프의 범행을 뒤집어쓰고 감옥으로 들어간 진양홍은 정부로부터 29만 위안을 받고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진양홍은 이 돈을 받고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서명을 한 후에서야 풀려났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